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세크라멘토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용의자까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 총격보다는 갱단원의 총격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압수된 불법 총기가 1,500여 정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단속이 느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지난 한 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6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만 12억 달러가 넘습니다. 4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지불 유예 조치를 9월 1일까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가가 주택 렌트 비급 등과 기숙사 부족 사태로 노숙을 하는 학생들의 거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앞두고 LA 카운티 내 각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어제 시청에 모여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4.29 캠페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 2년간 폐쇄됐던 연방사회보장국, 소셜서비스국 사무소들이 내일부터 일제히 운영을 재개합니다. 재택근무가 줄고 사무실 출퇴근이 늘어나면서 메트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는 서비스 증편에 나섰습니다. 샌프란드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40지구에 재도전하는 애니조 후보가 한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방 측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이어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합니다. 미 법무부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범죄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방부는 당장 내일부터 이전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전체 이전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빨라야 5월 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경제팀의 윤곽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독수 총리 후보자의 억대 고문료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 충돌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10대 121로 패했습니다. 7연패를 기록한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피닉스와 경기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복귀를 발표하면서 마스터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태평양을 비롯해 모든 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2주 전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높았는데 5주 연속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보고했지만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6% 한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사망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의 고령층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이스라엘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마이츠만 연구소가 참여한 연구진은 현지 시간으로 5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보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두 번째 부스터샷, 즉 4차 접종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았던 60세 이상의 고령층 125만 명의 감염 증세와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은 집단, 즉 3차 접종자와 두 차례 맞은 집단인 4차 접종자의 코로나 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4차 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율은 접종 후 4주까지 3차 접종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염 예방 효과는 이후 감소해서 8주가 지나게 되면 3차 접종자와 차이가 없는 감염 비율을 보인 것입니다. 연구진은 확진을 따진다면 실제로 4차 접종은 효과가 단기적일 뿐이고 절대적인 이익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진행 예방 효과는 이보다 길게 유지됐습니다. 3차 접종자의 코로나 중증 진행 비율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 후 4주 차례 기준으로 4차 접종자의 3.5배에 이르렀고 접종 후 6주 차에는 4.3배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보건원이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 후유증 연구를 토대로 연방정부기관이 다 같이 공동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동연구를 조율하며 이에 따라 하비어 발세라 장관은 120일 이내에 국가연구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 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 이 머리가 띵한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 후유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회복한 사람 3명 중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 후유증 연구 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2020년 12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4년간 1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12년 전 오바마 케어의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YTN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퇴임 후 5년여 만에 첫 백악관 방문입니다. 재임 중이던 12년 전 전국민 건강보험법 통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부르는 농담으로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Vice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That was a jok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일을 했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법을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Nothing made me prouder than providing better health care and more protections to millions of people across this country.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법은 오바마 케어가 맞다고 화답했습니다. Let's be honest. The Affordable Care Act has been called a lot of things, but Obamacare is the most fitting. Obamacare.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공화당 측의 각종 소송과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폐지 시도를 이겨내고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케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e Affordable Care Act is stronger now than it has ever been. And today, we're strengthened even further.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회보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자,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볼까요?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94센트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2센트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9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 88.8센트.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88.8센트로 나타났습니다. $5 80센트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2.4센트가 하락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완전히 하락세로 들어간 이유, 공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분석되고도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AAA는 최근 개솔린과 원유가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충분한 양의 물량이 확보되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재택근무가 점차 줄어들고 사무실을 출근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메트로가 더 많은 노선을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메트로 측은 승객 수가 팬데믹 이전의 30%대로 돌아왔고 주말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70%에 달한다며 기존 24대 열차 서비스에 더해서 지난 4일자부터 2개의 벤츄라 카운티 1일 열차 운행 노선을 추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메트로 이용객 수는 90%나 줄어서 하루 이용객이 4,000명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트로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는 팬데믹 종식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약 2년간 폐쇄됐던 소셜 서비스국, 사회보장국 사무소들이 내일부터 일제히 운영을 재개합니다. 킬롤로 키자카지 이 소셜 사무국 커미셔너는 내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의 대면 서비스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들은 주로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혜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고 신청 서비스가 처리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오래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키자카지 커미셔너는 지역 사무실들의 운영이 재개된다 해도 이용객들은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강력하게 권고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지만 워크인 방문 시 긴 대기 시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게 권고됩니다. 한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혜택 등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혜택을 신청하고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여 개의 한인단체 그리고 다민족 이민봉사단체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여서 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와 법적 보호를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 있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A가 이민자 연합체는 LA 카운티가 연방 경기부양감을 받지 못한 이 이민자 가정에 $1,000를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음식 보조 지원과 이민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팜스프링 시의회가 트랜스젠더와 넌 바이너리,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성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이 넌 바이너리에게 사회보장, 소득보장 시범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팜스프링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20명에게 매달 최대 $900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팜스프링 시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20만 배정하고 주정부에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단체인 퀴어웍스와 비영리기구 DAP 헬스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는 주거 불안과 실업, 차별에 직면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하나라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환영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은 보다 가볍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 안팎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과 말리부 지역에는 바람주의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남가주 지역에는 구름 거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은 금요일을 정점으로 다음 날 토요일에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3도, 61도, 해안 지역은 77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 중까지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38도, 낮 최고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선상입니다. 팩로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가필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57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총격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세크라멘토 경찰은 그제였죠. 세 곳의 가정집을 수색해 지난 4일 세 곳의 가정집을 수색해 총기 한 정을 찾았으며 수색 도중 용의자 올해 26살의 단드레 마틴을 체포했습니다. 그 다음날이었던 5일이었던 어제 또 한 명의 용의자를 병원에서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드레 마틴의 형 올해 27살의 스마일리 마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시 올해 31살의 데비온 더슨이 오후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세크라멘토 경찰은 용의자들이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총격 혐의는 이번 체포 이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일단 총기 소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서린 레스터 세크라멘토 경찰서장은 총격범은 여러 명이며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 묻지마 총격 난사보다는 갱단 간의 총격전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세크라멘토 한복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남성 3명, 여성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4.19 폭동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픔을 딛고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4.19 캠페인이 론칭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LA시청에서 페이스의 주최로 열린 4.29 캠페인 론칭 기자회견에서는 한인과 흑인 사회 단체장을 비롯해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필두로 케빈 드레온, 미치 오페럴,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 등 로컬 정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4.29 폭동의 아픔을 딛고 커뮤니티 간 화합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페이스의 임혜빈 대표는 4.29 폭동은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라며 이번 4.29 30 캠페인을 통해 커뮤니티 화합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ate the riots broke out
is a painful memory, an ugly memory in our city and country's history. But today, as we announce the launch of our 4.29 campaign,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4.29 폭동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커뮤니티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n other words, we carry this trauma in our bodies, in our souls, in our city for a long time. But how do we get rid of trauma? By talking about it? 케빈 드레온 14지구 시의원은 4.29 폭동은 끝났지만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아시안 인종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은 아직까지 한인과 흑인을 향한 인종 혐오 정서가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2 years ago, our streets poured out with the protests against the cruel and senseless killing of George Floyd, whose life was stripped away. We have witnessed countless acts of violence against Asian Americans. 파바월드의 명원식 대표입니다. 30년 전 저희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의 영사를 겪었습니다. 4.29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위한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9는 Service, Advocate, Inspire, Give, Unite의 약자로 30주년을 맞이한 4.29 폭동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위시어 감리교회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연합 조찬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폭동이 일어난 오는 29일에는 폐회식을 갖고 폭동 이후 커뮤니티 관계 회복에 힘쓴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Heroes of Hope 어워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TLA, ABC 등 주류 매체들도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살긴 하시죠. 예. 샌프란도 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지역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제40지구 의원직에 한인 애니조 후보가 재도전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정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의 애니조 후보가 오늘 6월 예선에서 가주 하원 40지구에 도전합니다. 40지구는 포토렌치, 그라나다 힐스, 체스월스, 노스리지, 발렌시아, 스티븐슨 렌치, 캐년 컨트리 등 한인 밀집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니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라티나인 38지구 공화당 현직 수제 발레리데스 의원 그리고 급진보적인 민주당 출신의 백인 여성 필라 시아보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2년 전 애니조 후보는 7명의 후보가 난입했던 가주 하원 38지구 선거에서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현직 수제 발레리데스 의원과 다시 겨루게 됩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주 38지구가 40지구로 바뀌면서 민주당 유권자 비율이 늘어나 민주당 42%, 공화당이 29%, 무당파가 27%로 유권자 성향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운 데다 무당파가 많기 때문에 온건 민주 성향인 애니조 후보가 무당파 유권자를 흡수하면 유리한 판세가 됩니다. 이 지역 동양인 유권자는 15%로 이 중 필리핀계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한인 유권자가 5천 명을 웃돌아 한인 유권자들이 결집하면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애니조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애니조 씨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절실한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자영업자분들한테 팬데믹 릴리프를 빨리 전달을 하는 거. 왜냐면 아직까지도 50% 이상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가지고 빨리 다시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산불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산불 예방, 산불 대책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 문제.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포토렌치에서 27년을 거주해온 토박이인 애니조 후보는 1970년대 초등학교 때임이나 캘스테이트 LA를 졸업하고 앨런 크랜스턴 전 연방 상원의원과 전 가주 하원의장 보좌관을 거쳐서 LA 수도 전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는 홍보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선은 6월 7일로 예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4월 30일로 추가 연장한 후 두 번째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의 대출자들은 상환을 요구받지 않게 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0%로 동결됩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을 경우에 벌금 징수도 유예받게 됩니다. 이것은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연장으로 4,300만여 명의 대출자들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70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 대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나섭니다. 이 1863 실버레이크 블루버드에 있는 실버레이크 저수지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기 고유 아이디 넘버를 무료로 새겨주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늘이네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실버레이크 블루버드에 있는 실버레이크 저수지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기 아이디 넘버를 무료로 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행사는 LAPD 북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자동차 담당반 그리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밑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촉매 변환기는 플래티넘과 팔라듐, 로듐 가격이 오르자 절도범들의 집중 타겟이 되면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범죄 피해가 갈수록 증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만 7천여 명이 모두 12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FBI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에 접수된 인터넷 범죄 민원은 모두 84만 7,376건으로 전년도보다 7% 그리고 2019년도보다는 81%나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6만 7천 95건의 인터넷 범죄 민원이 접수됐고 피해 액수는 약 12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위와 큰 차이가 나는 수치며 2위 텍사스는 4만 1,148건, 약 6억 2,200만 달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한 인터넷 범죄 유형으로는 거래 미지급이나 물품 미배송으로 모두 9,942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단속이 약해지자 불법 총기 거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난 한 해 압수된 불법 총기가 1,500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6,6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428정에 달하는 총기가 불법적으로 소지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법으로 소지된 총기 1,428정 중 826정은 등록된 총기지만 39정은 고수드건을 포함한 나머지 602정의 총기는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총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이 용의자도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신원인데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였던 6,600여 명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로폰타 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법 총기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55명이 체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실비치 피어에서 가짜 총을 들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실비치 경찰국은 지난 3일 정오경 실비치 피어에서 총을 들고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복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날 체포된 남성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30살의 이모 씨로 당시 이 씨는 피어에서 몇몇 사람들과 마다툼을 벌이다 총을 꺼내 겨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그리피스 팍에서 하이킹을 하다 실종된 2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LAPD는 지난달 16일 반려견과 함께 그리피스 파크로 하이킹을 갔다가 실종된 올해 29살의 오스카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가 실종됐고 지난 31일 공원 내 회전 목막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에르난데스의 반려견이 곁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반려견은 몹시 지치고 굶주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하던 한인회에 한인 신청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다른 민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한인회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만 돕고 있는데 예약하지 않아도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을 의뢰할 경우 한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찬성 입장 발표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통해 한국 외교부는 부처 간의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LA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LA 인천 여객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2달 내 취항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항 개시 시기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LA 인천 노선 여객 운항을 위해서 지점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완화되는 거리두기와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추세에 맞춰서 중장거리 정문 항공사에 걸맞게 미주 LA 노선을 1순위로 준비 중에 있다며 지점 설립, 인허가 절차 등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LA프레미아는 LA 인천 간의 노선 취항 시기를 이르면 다음 달이나 6월 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서 LA에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연합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LA협의회, 광복회 미서남부지회, 흥사단 미주위원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주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국립국어원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국립국어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전 세계 한글 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컨텐츠 공유와 교육자료 개발 협력, 한글 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제고, 한글 학교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 발굴 등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취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인구, 노동력 증가 견인차인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수년간 연간 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왔지만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2개월간 이민자 수는 24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시 시작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코로나 유행으로 영사관 폐쇄 등으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민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오늘 5월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관료들이 텍사스주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료들은 그레거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육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상대로 국경 침입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에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소속 에벗 주지사가 6일 텍사스로 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 규제를 시행하다가 오는 5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최대 은행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러시아 금융에 가하는 충격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며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G7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국이 동참하는 이번 제재 시스템에 따라 우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가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됩니다. 거래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전 분야로 확대돼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 성인의 두 딸, 그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을 비롯해 러시아 핵심 인사들, 가족 모두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방미 사흘째인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한미동맹 강화가 새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가 우리 신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대응은 강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만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높이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십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통화에 이어 이번 대표단 면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의제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피닉스 선즈와 경기를 가진 LA 레이커스는 어제 110대 121로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출전 희망 간신히 남아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서부조 1위를 확정한 피닉스는 어제 레이커스를 꺾으면서 63승 16패째를 챙겼습니다. 한 시즌 63승을 기록한 것은 피닉스의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입니다. 최근 7연패에 빠진 11위 레이커스는 31승 48패가 돼 남은 3경기 모두 다 이겨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6개 팀이 16개 팀이 한 조인데 레이커스 1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필드로 돌아옵니다. 치명적인 자동차 전복 사고 이후 14개월 만에 내일 개막하는 명인열전 마스터스 대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오거스타에 흐드러진 철쭉 사이로 타이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에 매진해온 우주가 결국 5번이나 그린 재킷을 입었던 마스터스를 자신의 복귀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정규대회 출전이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Well, as of right now, I feel like I am going to play. My recovery has been good. I've been very excited about how I've recovered each and every day, and that's been the challenge. 샘 스니드와 PGA 다승 공동 1위, 메이저 대회 15승으로 잭 니클로스를 3승 차로 뒤쫓고 있는 우주는 남아공의 우스트이젠, 칠레의 니만과 같은 조에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I can hit it just fine, and I don't have any qualms about what I can do physically from a golf standpoint. It's now walking is the hard part. You know. PGA 동료들도 우주의 필드 복귀를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I hope that he is able to tee it up this week and play well, and obviously that's the greatest thing for our sport. There's definitely a different feel in tournaments that he tees it up in. Couldn't be more happy for him in the place he's at right now, coming back, and proud of him too. I mean, coming back off of that injury. I mean, we've had some conversations, and man, I don't know how he's done it. It's very impressive.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위 존 남을 비롯해 저스틴 토마스, 조던 스피스 등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우주 역시 충분히 몸 만들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재가 2020년 이 대회 2위에 올랐던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쳤고 김시우도 6년 연속 출전하는 꿈의 무대에서 깜짝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흥행카드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고 마스터스의 관중 페이스론이 올해는 무제한 입장할 예정이어서 4월 오거스타의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사행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이제 오늘 시범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된 팀들도 있죠.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1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한 뒤 교체됐습니다.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7리, 홈런 1개, 5타점, 볼넷 5개, 도루 2개 등등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르죠. 김하성은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으로 새 시즌 전망 밝히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뛰는 박효준 선수도 순조롭게 개막 준비 마쳤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어제 필라델피아와의 시범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박효준은 시범 경기 타율 3할 8리, 홈런 2개, 2타점으로 마쳤습니다. 아직 피츠버그 개막전 로스터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박효준 선수가 개막전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는 이제 홈구장으로 전부 다 선수들이 이동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홈구장 로저스 센터에 선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동인데 이 토론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 홈구장 개장 잠깐 했다가 다시 닫았었죠. 그래서 선수들이 홈구장 토론토 로저스 센터로 간 게 또 어제는 큰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연승 중인 리버풀이 이변이 없다는 듯 1차전에서 벤피카를 한 수 지도했습니다. KBS입니다. 리버풀의 잘 짜여진 공격 앞에 벤피카의 수비는 금세 금이 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코나테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 헤더를 꽂아 넣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골 장면은 패스 플레이의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단 3번의 패스로 벤피카의 수비를 좌우로 흔들었고 사디오 마네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역습까지 완벽했던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의 쐐기골로 벤피카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클롭 감독식 압박 축구를 올 시즌 완벽히 구현 중인 리버풀은 3년 만에 챔스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I didn't expect the game being any easier. I knew, and I have to say big compliment to Benfica. 벤피카 다윈 누네스는 후반 추격골로 우루과이 대표팀의 떠오르는 스트라이커임을 증명했습니다.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노세한 가운데 새 옵션 누네스가 날이선 공격력을 보여줘 우리 대표팀의 우루과이전 경계 대상 1호로 떠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강팀 맨체스터 시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른바 템백 수비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후반 25분
포든의 전진 패스를 받은 더 브라이너가 해결사로 나서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